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 이 전에 있는 전고점 찍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걸로 끝났었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만들 때 이 빨간색 8월 22일에 고점 저점 기준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살짝 미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가, 223.90이어야 되죠. 223.90인데 살짝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223.90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28.34죠. 28.34. 28.34 살짝 미스가 나서 이렇게 해서 이 레인지인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색깔을 다시 뭐 오렌지색 정도로 다시 칠하면 지난주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이중 지지 받았고 월요일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지만 조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걸쳐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화요일도 28.34 여기에서 저항 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거랑 요 전에 있었던 이 포인트는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로 만들어진 그런 트렌드 라인, 이거 프라이스 레벨인데, 프라이스 레벨에 여기서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받았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여기 핑크색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빠져서 내려왔고, 목요일 여기 겹쳐 있는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도지났고, 동시에 28.34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였죠. 도지 만들 때. 그리고 나서 살짝 갭상승해서 올라가나 보다 했더니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 내려왔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작 포인트 오프닝이 28.34에서 저항 받은 모양새가 되어버린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어저스티드 되어진 이 오렌지색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히 다음 주가 된다고 과연 바뀔 것인가? 잘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레인지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위로도 아래로도, 왜냐면 여기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로 튀어오르기 어렵다라고 보기도 사실 살짝 어렵고, 왜냐면 그 지지 저항 받은 것들이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저항을 이렇게 또 한 번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내려오면 이 내려오는 쪽으로 이 모멘텀이 일단 올라가서 여기서 레인지 무브로 올라가는데 이게 굳이 빠져 내려온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서 전저점 터치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당분간 갇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 올라갈지는 매크로나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지, 이 자체로는 지금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서 요거 따라서, 그래서 그 화수목 올라간 것도 요거 따라서 이제 목금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따라서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냐?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오렌지 레인지, 그리고 크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223.04, 그리고 이 밑에서는 뭐 220.20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더 밑에 있는 얘거나 아니면 지금 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 포인트, 얘도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핑크로 바꿔준다고 하면 아래쪽으로는 이 정도. 뭘 바꾼 거죠 지금? 네, 여기서 얘였죠? 얘를 핑크로 바꾸고 얘를 핑크로 바꾸는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오히려 얘죠, 얘. 얘를 핑크로 바꿔서 이 핑크 두 개의 레인지 이 안쪽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로컬리는 이 오렌지 두 개의 라인에 의해서 된 그 레인지에 일단 갇혀 있는 모양새를 보였고, 지난주에 넓게 봐서 이 핑크색과 아래쪽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레인지 쪽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 라인들 지워버리고요. 여기서도 더 올라갈 일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핑크색 이 정도까지는 놔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잘못됐죠?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가 더 있다. 이게 뭐 지난번에 했다가 지운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얘가 만약에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얘도 기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거에 만약에 228.34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걸 따라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은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일단 이 거대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빠져서 내려왔고, 또 다시 갭상승해서 빠져서 내려왔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자, 얘가 과연 깨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프라이스 레벨에서 도지 보여줬고, 밑에서는 이 파란색 전고점에서 지지받는 상황이 월요일에 펼쳐졌는데, 화요일에 갭 하락하면서 433.60 라인도 깨지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서 여기 밑에 있는 426.79, 여기 있는 레벨들 다 이번에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지난주 이상 전에 그려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수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였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사실 얘는 트렌드 라인도 되죠.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 하한선,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트렌드 라인을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금요일에 더 밀려 내려온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 레인지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핑크색보다는 오렌지색이 낫겠죠. 이 레인지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레인지 안쪽에 갇혀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매크로 뭐 있는 거 아니면 다시 이 레인지 안에서 갇혀 있을 확률이 높고, 올라가는 게 여기서 이 고점, 로컬 고점이죠. 이 고점이고, 이렇게 되고, 느낌이 살짝 피보나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면, 얘가 지금 자석이 아니네요. 다시 여기를 놓고 여기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612를 620 정도로 늘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61.8 라인에, 심지어 화요일 라인은 61.8 라인에 딱 걸쳐져 있는
여기서 지지를 정확히 받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수요일날 상승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61.8 라인을 만나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61.8 라인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굳이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준다면 여기서 이런 정도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빠져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이 426.79랑 442.08 사이에 레인지 무브를 보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피보나치는 이것만 확인하시고 화요일 저점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았다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 일단은 숨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화요일, 수요일 잘 치고 올라갔습니다. 잘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월요일은 이 116.71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지만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을 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깨지기 어려워 보이는데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깨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왔고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처맞고 내려왔다고 저는 항상 표현하는데 여기서 처맞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도 더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면 뭐 한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트레이딩 하실 때는 이미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려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도착할 때쯤 됐을 때는 15분봉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 트렌드 라인이 여기 있겠죠. 여기선 지금 그 대표값이 달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저스트먼트 해서 15분봉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여기에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15분봉에서는 닿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기준선을 그려서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15분봉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는 여기 이 두 개의 깔때기 사이에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만나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를 잘 눈여겨보신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업 트렌드 라인 요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그게 아니라 더 빠져서 내려온다면 더 내려와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뚫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지지선, 그 레벨이죠. 레벨. 그리고 요 레벨은 지금 걸쳐서 이렇게 오실레이팅은 했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레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저점이 없고 오히려 얘가 전저점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쭉 빠져서 내려오느냐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언 브로드컴. 다음 브로드컴이죠. 자, 브로드컴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다만 하고 나서 월요일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는 이런 어저스트먼트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로 트렌드 라인을 잡으니까 원래 있던 건 지우는 게 낫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했더니 여기에서 지지받고 또 여기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걸쳤고 걸치면서 도지 만들면서 고점은 새로 만들었지만 바로 금요일 날 훅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훅 빠진 게 지금 이따가 보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인데 PC랑 퍼스널 인컴이 좀 안 좋게 나왔죠. 뭐 지수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는데 개별 주식들에는 개별 주식의 그 캐릭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 소비랑 개인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그 브로드컴도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저항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월요일에 올라간 그 레벨에 여기에서 딱 그 망치형 도지 만든 그 레인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그래서 화수목 올라왔던 것들이 금요일에 한 방에 빠져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뭐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레인지 무브가 다른 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저점 레벨까지 나와서 지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언제부터죠? 9월 10일, 9월 9일부터 시작됐던 랠리는 일단 한풀 꺾였다. 여기서도 한풀 꺾였지만 꺾이는 그 정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브로드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였으면은 여기서 그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레벨까지는 그 168.37 레벨까지는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이 지지선이 그렇게 베이스를 두고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온 그런 고점이기 때문에 좀 더 빠져 내려와서 168.37 정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가 아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왔었던 애인가요? 아니네요. 다른 피보나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온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여기에서 하는 것도 뭐 그래서 얘는 아마 이 레벨 기준으로 놓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168.37이니까 168.37 얘네요. 여기서 이렇게 됐던 레벨이고 색깔을 얘를 색깔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레벨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지지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면 얘를 오렌지색으로 해주고 차라리 얘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집니다. 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지난주 여기까지 됐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도지 만들었고 이제 빠져서 얘도 리테일이 아니라 PC, 퍼스널 컨섬션이랑
퍼스널 인컴 영향을 받아서 금요일 날 빠졌고, 목요일 날도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고점 찍었죠. 로컬 고점 찍었고, 여기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뭐, 여기 이 포인트는 지지 못 받고, 이 포인트 지지 못 받은 건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영향을 이제 더 이상 못 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좀 지워보면, 여기 얘는 괜찮고, 얘도 나쁘지 않고, 얘도 필요한 것 같죠? 여기서 지지받은 애고, 여기에서 얘는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닫고, 지우고, 여기에 있는 그린라이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얘도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우고, 여기에서도 크게 영향을 못 주었지요. 얘도. 예, 그래서 얘도 오래된 애 지우고, 얘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그렇지만 633.83이죠. 이 포인트도 이제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워주고. 너무 지저분하게 많은 건 안 좋겠죠. 얘는 얘랑 같다고 보고 그린으로만 남겨놓고 이 포인트도 여기서 지지받긴 했는데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좀 깔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고, 이게 빠져내려오는 레벨이 지지난주에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서 엔비디아 다음까지 갔었죠. 근데 브로드컴한테 자리를 내준 이유가 아무래도 브로드컴은 수목까지 계속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한번 쭉 빠져 내려오게 했지만 금요일 날만 빠져서 내려왔죠. 그런데 아마존은 화요일부터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로컬로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여기까지는 오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깨졌으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오면 일단 183.43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쯤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걸 더 뚫고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이 레인지 안쪽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안쪽으로 레인지가 유지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더 내려오기는 아직은 모멘텀이 좀 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동안 여기에서 이런 식의 레인지 무브를 보여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175.39랑 173.87 이 레벨들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일단 레인지 자체는 더 이 밑으로 빠져서 내려올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레인지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핑크로 하지 말고 오렌지로 바꾸고, 얘도 오렌지로 바꿨다고 봤을 때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 레인지, 그리고 이 위쪽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두 개로 보면, 핑크로 해볼게요. 핑크로 이 두 개의 핑크 레인지를 놓고 보시면 얘가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이 레인지 안쪽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중간에서 쉬었다가 183.43에 로컬 저점이 있다. 그래서 이 로컬 저점을 다시 레인지로 해서 요게 얘도 오렌지로 놓으면 얘네를 그린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린. 그래서 이 레인지, 이 로컬 레인지하고 크게 봤을 때 이 핑크색 레인지, 이 두 개가 지금 오버랩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그린 레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이 안쪽에서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오버랩된 레인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 두 개의 레인지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어느 쪽이 되든지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는 자 지난주 여기까지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여기를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되는 선 그리고 여기 1일 때 1.618 되는 이 선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지난주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월요일 날 바로 여기까지 치고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틀 동안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갭상승하면서 수요일을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서 거기서 다시 또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죠. 예, 파란색으로 만들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금요일 고점과 이 사이에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금요일날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 포인트도 뭐 크게 강한 뭐 지지선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전고점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때 목요일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깨졌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먼트를 하면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저스트먼트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때까지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바로 깨졌으니까 깨지고 나서 여기에 깨지는 거와 관계없이 한 가지 더 어저스트먼트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화요일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수요일에 깨졌지만 걸쳤고 금요일에도 깨졌지만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깨졌고 금요일은 완전히 깨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어저스트먼트 된 부분에서도 금요일께 완전히 깨졌으니까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준다. 그래서 얘가 이쯤 걸쳤지만 여기서 얘가 이제 더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게 어저스트먼트 포인트가 될 수가 없죠. 금요일께. 왜냐하면 더 밑으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이게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먼트 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깨지면 완전히 깨지는 게 컨펌이 돼서 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61.8 라인까지 갔지만 뭐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물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내려오는 포인트를 찍어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숏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 주식은 개별 주식 선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숏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 여기에 반등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을 자꾸 드리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메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팔았다면 더 쭉 내려와서 이쯤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던 그만큼의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숏을 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들고 있지 않으면 들고 있지 않았었던 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들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되사시게 된다면 주식은 주식대로 보유를 하되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었던 차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겠지만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해를 보는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는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팔고 여기서 다시 이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왜 숏도 못하는데 말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셨으면은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샀던 이만큼의 이익 실현하고서 다시 여기에서 계속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다시 여기까지 빠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딩 하는데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서 이대로 사고 팔고 이익을 보시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아래로 빠져서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여기서 레인지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왜? 모멘텀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일단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조금 주춤을 거리다가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텀이 쭉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쳐져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뭐 한 이쯤 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도지 만들면서 방향을 못 잡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여기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는 일단 포지션 정리하고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쯤 되면 여기서 다시 되사는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알파벳이네요. 알파벳이 굉장히 많이 부진하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한 이슈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커버를 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좀 깝깝하긴 하네요. 여기서 지난주에 여기 이 업트렌드 라인에서 걸치는 데까지 했는데 바로 그 위에 갭상승 했지만 빠져내려왔고 또 갭상승 했다가 내려왔고 여기서 도지 만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갭 상승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에 비하면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 뭐 굉장히 움직임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하긴 했는데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질 정도가 됐죠. 여기에 있는 이 상한선도 이렇게 딱딱 예쁘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지켜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떤 의미를 가진 레벨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꺾어졌을 때 여기서 한 번쯤 더 어저스트먼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저스트먼트는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저스트먼트를 해서 여기에 걸친 상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더 꺾여져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 레인지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됐다는 거를 좀 이 트렌드 라인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짝 미스가 나긴 했지만 지지를 받은 거고 여기서도 걸쳤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쯤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보시면
살짝 미스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미스가 나는 이유는 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자체가 여기서부터 살짝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게 여기 어디쯤에서 뭐 잘못됐다거나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예쁘게 맞아 떨어지나요? 뭐 이건 지금 위쪽으로 돼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지지받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지금 더 여러 가지로 맞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이거는 더 안 맞았죠? 그러면 얘보다는 잠깐만요. 얘보다는 여기서 이 포인트로 만드는 게 더 잘 맞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걸로. 여기 얘가 붙어 맞네. 그래서 이걸로 정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을 작용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얘기는 이 파란색 레인지 내지는 뭐 여기 얘를 어저스트 해서 살짝 위쪽에 있는 얘로 만들든지 하는 레인지에 일단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얘는 여기서 이 저점이 맞지만 얘는 여기 저점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이 레인지였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얘를 뭐 굳이 킵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있고 얘는 멀리서 오는데 크게 어떤 의미를 갖지 못했죠? 지워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맞고요. 얘는 파란색보다는 얘도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얘도 무슨 초록색으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얘도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멀리서 온 파란색 얘는 이전에 여기서 조금 작용을 했으니까 이 밑에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일단 지금 당장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보면 이 밑에는 이 오렌지색 4개가 있고 위쪽은 얘 오렌지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도 마찬가지. 이 핑크색은 중간에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에서 맞아떨어졌으니까 얘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애로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게 낫겠고 이 위에 얘도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정도의 레벨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깨졌다고 보고요. 깨졌으니까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정도의 레벨이 저항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전에 바꿔줬던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 받은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일단은 양봉을 만들었고 이 양봉을 만든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164.78 여기서 저항받고 이 트렌드 라인 저항받고 그럼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뭐 딱히 지지선으로 쓸만한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빠지면 축폭 빠져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여기서 치고 올라간 모멘텀이 아직 모멘텀은 죽었지만 꺾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요새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우량주 역할을 했었던 기 때문에 알파벳은 쉽게 이렇게 밀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밑에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트렌드 라인 하나씩 그려줘 보면 뭐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한번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어저스트를 해준다고 하면 뭐 이 정도로 어저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포인트 정도로만 이렇게 내주면 다시 밀려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아직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포인트하고도 지금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는 여기에서 밑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잠시만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까지 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어저스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리는 건 그리는 거니까 일단 이 포인트 놓고 여기까지 오지 못한 채로 다시 지지받은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아직 살아 있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것보다는 얘로 지금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지를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영향을 준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맞아줬듯이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전까지 움직였었던 것보다는 여기서 실제로 상승을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서 올라간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던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하나 있고 이 포인트도 이제 내려오는 포인트니까 여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또 한번 내려온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기준선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에서 보고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마지막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 잘 따라서 올라갔죠? 지난주에도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축 쳐져 내려왔지만 다시 힘을 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전고점에 막혔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이 트렌드 라인 깨지나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컨펌 됐죠. 그래서 목요일날 이 트렌드 라인 깨지는 게 컨펌 됐고 금요일에 훅 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지선까지 닿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5분 봉 보시면 개파락 했죠. PC 발표하고 퍼스널 인컴, 퍼스널 컨섬션 다 안 좋게 나와서 뭐 경제가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죠. 물론 한 달만 보고서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서프라이즈로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빠져 내려왔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쭉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상황. 그래서 880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880 지켜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880 지키고 다시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레인지죠? 그냥 딱 봐도 이 레인지죠? 핑크색으로 해보면 연두색도 있네요. 뭐 연두색까지 치면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연두색이 아니라 얘는 오렌지색 주고 얘로 핑크색 놓을게요. 얘도 이렇게 되는, 뭐 여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핑크색,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두 개는 빼고 이렇게 이 핑크색이 레인지가 되는, 그리고 얘는 옛날에 있던 애니까 바꿔주고, 이제 뭐 더 필요 없죠. 이 색깔로 놓으면 되고, 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단은 놔두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그래서 더 빠져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이 오렌지색들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에 이렇게 갇혀있는 모양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죠. 그리고 월요일에 더 빠져내려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해서 896.67 가운데 놓고 918.93이랑 873.94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자 지우고요. 얘도 지우는 게 낫겠죠? 예,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더 중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해놓으시고, 물론 이제 그 레인지 무브가 시작된 다음에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은 그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룰대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걸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큰 저거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제 선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히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움직인 게 있었지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몇 주 동안 오르고 그 전주엔 또 며칠 동안 떨어지고 이랬었던 움직임만큼의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조용한 한 주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날 PC 발표하면서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거기에도 큰 그 영향은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제 논팝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경제 이슈가 이제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경제 이슈가 떠오르면 경제 이슈에 따라서 또 장이 크게 출렁출렁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선물 차트 분석으로 토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